자, 갑시다. 자, 그러면은 레벨 3로 한번 가봅시다. 뭐 55, 56, 57 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긴 했는데 세 개를 다 보기에는 조금 너무 많을 것 같고요. 55랑 56은 나중에 직접 한번 그냥 풀어보고요. 57번만 가봅시다. 57번. 그렇죠. 영역은 지금 6개인데 5명이 담당해야 되잖아요. 5명 중에 1명은 이제 2구역을 담당해야 되죠. 근데 그 2구역이 이웃해야 된다라는 거라
일단 뭐 5개로 구분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이웃한 거 하나를 이웃한 그 두 구역을 하나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5, 4, 3, 2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으니까 잠깐 다른 거 풀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역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웃한 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이 10개 중에서 뭘로 연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만약에 이걸로 연결했다. 그럼 이 둘은 이제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경우의 수 5명 A, B, C, D, E 중에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쵸? 그래서 얘는 5, 4, 3, 2 이렇게 들어가주면 그냥 끝나네요. 그래서 답은 허무하지만 그냥 1200. 그쵸? 자, 요거는 답이 5번으로 그냥 끝났고요. 너무 쉽지. 그죠? 뭔가 좀 생각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 계산이 복잡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58번은 이게 지금 원방을 우리가 아직 안 한 상태여가지고 지금 풀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58번은 만약에 원방을 해본 친구는 여유 있을 때 해보면 좋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원방으로 사실 넣어야 되는 거라서 나중에 옮겨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경우의 수를 다 했어요. 자, 경우의 수까지만 했습니다.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만으로 내용 정리가 들어갔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순열로 들어가게 돼요.
자, 요 지난번에 하던 거 이제 좀 마저 다시 한번 얘기해야지. 자, 순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계승, 그죠? 요 계승이라는 용어는 솔직히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자, 그 기호는 이제 느낌표, 그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팩토리얼. 그죠? 팩토리얼. 자, 뭐죠? 그냥 뭐 5명을 다 나열한다 라고 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A, B, C, D, E를 다 나열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죠? 방금 전에 위에서 쓴 것처럼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다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거를 어쨌거나 5명 나열하든 100명 나열하든 1000명 나열하든 어차피 일식주로 들면서 계속 곱하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느낌표로 그냥 써서 5팩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자. 그럼 100명 나열하면은 100팩. 100팩? 가방인가? 미안. 100팩. 자, 아무튼 그래서 100팩.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승은 그냥 얘는 그냥 다 곱해주는 걸로. 전부 나열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나열이 아니라 일부만 나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A, B, C, D, E 5명 중에서 3명만 나열하려고 하는데, 그쵸? 3명만 한 줄로 나열하려고 한다. 그럼 얘는 5가지. 그쵸? 얘는 4가지. 얘는 3가지. 그쵸? 뭐 A가 앉았다. 그럼 뭐 C가 앉았다. 뭐 E가 앉았다. 그럼 나눠두면 어떡하냐? 그 후보로 빠져 있어. 약간 좀 이런 느낌? 그쵸? 그럼 얘도 이제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얘는 그러면 어떻게 줄였을까? 그쵸? 100명 중에 만약에 5명만 안 친다. 라고 하면 100, 99, 3명만 안 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것도 좀 줄였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예요? 퍼뮤테이션. 그쵸? 그래서 퍼뮤테이션. 자, 그 기호가 이제 순열. 기호는 다시 한번 P라고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영어로는 몰라.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왜 순열이에요? 이름이? 말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런 거죠. 그죠? 정의 자체가 순서대로 나열해서. 근데 잠깐만. 그럼 위도 순서대로 나열한 거잖아요. 그럼 위도 순열이야? 위도 순열이에요. 그죠? 위도 순열입니다. 자, 다만 얘는 전부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만 나열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순열이 좀 더 넓은 범위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5명 중에서 3명만 나열한 거. 그렇죠? 그럼 얘는 100명 중에 100명을 다 나열한 거.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이 5명 중에서 한 명도 나열을 안 해요. 그럼 그냥 한 가지지 뭐. 아무도 나열 안 한 한 가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0개 가지고 나열한다. 그럼 뭐냐? 얘는 뭐지? 아무것도 나열 안 하는 거 그냥 한 가지. 그쵸? 그래서 얘는 정의상 그냥 1이라고 일단 잡고 들어갑니다. 0팩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NPR. 얘는 NPE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NPR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들어간다? 얘는 얘 중에서 알게만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이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어차피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도 써놓고 2 곱하기 1도 써놓자. 5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걸로 써도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나는 얘랑 매칭시키게 5랑 3만 쓸 거야. 5팩을 5-3팩.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걸로 정리해주면 얘는 뭘로 쓸 수 있다? n팩을 n-r팩으로 나누는 걸로 써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정리해놨어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어차피 나열한다라는 말과 순서를 준다라는 말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팩토리얼을 뭐라고 잡냐? 그냥 순서라고 잡아요. 그냥 순서. 다만 전부 다 순서 주는 거고, 순열도 그냥 순서예요. 다만 전부 또는 일부 순서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 팩토리얼은 그냥 단순 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 의미를 좀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요거였고요. 두 번째 NP빵. 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NPN. 근데 얘는 N명을 전부 다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N팩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네요. 괜찮죠? N팩. 자, 그리고 나머지 순서대로 나열한 거랑 연결시켰을 때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 쓸까? 0팩도 그냥 1인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만 풀어봅시다. 너무 쉽겠지만 59번부터 66번까지 1분만 후딱 한 번만 해볼게요. 1분만. 그죠? 되는 친구들은 그냥 잠깐 다른 거 풀고 있어도 됩니다. 너무 쉬웠다. 그치? 이거 너무 쉬웠다. 어색할까봐. 그죠? 후딱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4P이면은 4부터 두 개만. 그쵸? 4팩이면은 4, 3, 1 다 곱했으니까 24. 그 다음에 6P 0이면은 6개부터 빵개. 그냥 한 가지죠. 그쵸? 얘는 어차피 3팩과 똑같이 6이고요. N부터 두 개? 그쵸? 이거를 갖다가 N팩을 N-2팩으로 나눈 거.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어차피 약분해주면 N과 N-1만 곱하니까. 그죠? 5, 4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N이 5인 걸로 알 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는 7부터 R까지 곱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지금 R개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7팩을 7-R팩. 이게 210이다. 그죠? 이게 210이다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막 약분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7, 6, 이거는 42, 210. 맞네? 그쵸? 그래서 R은 그냥 3이다. 그쵸? 이게 제일 무난하기는 할 겁니다. 그쵸?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뭐야, 얘는 876이네. 그냥 3이네. 그쵸?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8-3팩.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N팩인데, 5부터 다 곱하는 게 어차피 120인 걸 알기 때문에 N도 그냥 5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이 보다 보면은 그냥 익숙하죠. 자,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거 67번부터 70번까지 5초 미안해. 5초는 좀 아닌 것 같아. 1분 1분.
아유, 너무 쉬웠다. 그쵸? 너무 쉬웠어. 자, 이것도 한 번만 천천히 볼게요. 6명 1열 600, 720. 그쵸? 6명 중 2명 1열이면은, 2명만 나열해 주는 거니까. 그쵸? 아예 뭐, 이렇게 칸 잡아주고 6 곱하기 5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를 포함해서 5명을 안 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경우에서는 계산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누굴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아빠가 맨 앞에 들어간다는 건 나중에 생각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당연한 얘기로 어때요? 조건이 까다로운 거 먼저 하면 되지 뭐. 그쵸? 아빠 맨 앞. 그쵸? 아빠 한 가지. 그쵸? 그 다음엔 이제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쵸?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24가지다.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부모가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웃하려면 어떻게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마, 아빠랑 이웃해야 된다?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누구를 먼저 안 칠까? 엄마, 아빠가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아빠가 여기에서 만약에 앉는다고 친다면 아빠는 현재 5가지예요. 근데 아빠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 그럼 엄마는 무조건 이쪽에 앉아야 되는데 아빠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 그럼 엄마는 여긴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5가지가 아니고 첫 번째 케이스 아빠가 끝에 앉는 경우랑 아빠가 사이에 앉는 경우로 놓고 본다면 아빠가 끝에 앉는 경우는 2가지. 그렇죠? 아빠가 여기 앉든 상관없죠. 그럼 이렇게 앉으면 엄마는 무조건 1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엄마는 1가지. 그럼 엄마 앉았으니까 나머지 3명은 전부 나열해버리면 되겠네. 그쵸? 그럼 만약에 아빠가 사이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아빠는 3가지 중에서 어디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엄마는 이제 2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엄마 2가지. 나머지 자녀 3명은 맘대로 앉아도 되니까 아이들을 그냥 합의 법칙으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6, 22에다가 얼마지? 6, 6, 36. 와, 48가지네. 그쵸?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그죠? 왜 이렇게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이웃하면 그냥 엄마 아빠 세트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A, B, C로 해서 하나로 잡고 라지 A로 그냥 잡아보자. 그렇죠? 라지 A로 잡아두면은 4명만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엄마 아빠를 한 세트로 잡아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이 넷은 그냥 랜덤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 4, 3, 2, 그렇죠? 4팩. 그럼 뭐 엄마 아빠가 여기 앉았다라고 칠게요.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엄마 아빠가 사실상 둘이 따로 앉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엄마가 아빠보다 뒤에 앉는 경우랑 엄마가 아빠보다 앞에 앉는 경우랑 그죠? 케이스가 2가지니까 뒤에 가서 이제 2가지를 곱해주는 걸로. 다시 한번 이웃하는 경우에는 한 세트로 묶어서 가주자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어차피 48가지가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웃하는 경우의 수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일단 메인으로 나올 거예요. 쟤는 수능 끝날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나오는 애니까 꼭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따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걔가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레벨 2는 그냥 넘어갈게요. 레벨 2 몇 개 안 되는 건 뭐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건 조금 이따가 좀 보고요. 오늘 테스트에 집어넣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죠. 정수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잠깐만 그 배수 약수 관련된 얘기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배수는 딱 한 자리 배수밖에는 안 합니다. 그렇죠? 2자리 배수 같은 경우만 해도 고등과정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배수 판정법을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배수의 반대로 어차피 약수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맨 첫 번째 1배수, 다 1배수죠? 자, 그죠? 볼 필요 없겠고. 자, 2배수 판정. 2배수 판정은 어떻게 해요? 뭐 자연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자리가 짝수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죠. 그렇죠? 마지막 자리만 짝수인지 아닌지 보면 돼요. 왜 그래요? 왜 얘만 보면 돼요? 왜? 그런 내용이 중요해요. 그죠? 왜죠?
우와! 대박.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십진법이잖아요. 십진법이니까 0부터 9까지밖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10이 되는 순간 자릿수를 이동해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 앞에 나오는 수들은 전부 10의 배수야. 그쵸? 자, 10배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짝수네. 왜? 10이 2배수니까. 그쵸? 그래서 10의 배수들은 어차피 2배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아예 없지 않냐. 배수의 배수는 원래수의 배수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만 2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은 4배수는 어떻게 판정해요? 그렇죠? 그 마지막 두 자리를 가죠. 마지막 두 자리가 4배수인지 아닌지로 판단을 하죠. 얘도 왜 그래요? 그렇죠. 100이 4배수니까. 그렇죠. 십진법이라서 100 자체가 생각해보니까 2랑 5만 돼 있는데 와 벌써 4배수네. 4배수면은 2배수기도 하니까 2배수의 배수의 배수 중에 있으니까 이 뒤는 아예 볼 필요가 없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8배수도 그렇죠. 마지막 세 자리만 보면 되는 거 괜찮아요? 그죠?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야. 얘도 마지막 세 자리만 8배수인지 아닌지 보면 된다. 왜? 1000이니까. 1000배수는 무조건 8배수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5배수도 판단할 수 있어요. 어차피 십진법 2랑 5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 얘도 마지막 자리만 5배수인지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6배수, 25배수 다 가능한 거 괜찮죠? 한 자릿수밖에 안 한다며? 생각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16배수는 마지막 4자리만 2배수, 16배수인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그렇죠? 25배수도 마지막 2자리만 25배수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100은 25의 배수니까. 자, 그러면은 남은 수들을 한번 좀 볼게요. 일단 3배수. 얘는 어떻게 판정하죠? 그렇죠. 얘도 각 자리수를 다 더해서 3배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혹시 이게 왜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자, 그게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떻지?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합동식 있으면 그 1에다가 자릿수를 곱하는 거니까 더해서 또 3으로 나누는 뭔 소리지? 이게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지금 얘기한 게 심플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참 잘한다.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54 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요건 우리가 십진법으로 썼을 때 요거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로 쓴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000, 3 곱하기 100, 5 곱하기 10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찢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 B, C, D라는 숫자가 십진법으로 나와 있다면 얘는 1000A, 100B, 10C 플러스 D 이렇게 들어갈 텐데 지금 여기 1000A 중에서 1000, 그렇죠? 10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 1000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하나만 빼보자 라는 거예요. 얘도 하나만 빼보자. 얘도 하나만 빼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남지 않냐. 그쵸? 그러면 얘는 어차피 다 3으로 묶이기 때문에 A랑 B랑 C가 모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3배수야. 괜찮죠? 무조건 3배수. 와, 그러면 잠깐만.
넓게 3배수인지 봐야 되는데 얘는 이미 3배수예요. 이건 이미 3으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만 3으로 나눠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렇죠? 좀 되게 깊이가 있는 얘기죠. 오, 되게 따봉 따봉 오케이. 이건 좀 많이 어려운 얘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 배우기는 하는데 막상 잘 기억을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정말 솔직히 우리 고3에 고3 친구들 중에서 확정 선택자들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중하위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3배수야? 라고 얘기하면은 잘 몰라요. 이런 내용을 그냥 더하면 3배수 아니야? 막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가슴이 좀 아프죠. 큰일 납니다. 진짜로.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3배수는 각자리 합이 3배수인지 보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9배수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똑같지? 똑같죠? 똑같죠? 왜? 아니, 이게 어차피 9배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9배수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9배수면 되더라. 그죠?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27배수는 못해요. 27배수는 못합니다. 못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상 한 자리 넘어가는 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9배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들어간다? 각자리 수합이 9배수인지 아닌지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6배수는 어떻게 들어가죠? 그렇죠. 얘는 2배수면서 3배수면은 당연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과목에 해당하는 공수2 있잖아요. 거기 집합단원에서도 배수 집합이 있죠. 그래서 2배수 집합과 3배수 집합, 공통 집합이 이제 6배수 집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딱 빠진 게 있잖아요. 그 7배수. 7. 누웠어. 왜 누웠냐? 이게 고등 과정에서 7배수를 안 해요. 그렇죠. 고등 과정에서는 7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럭키 세븐이 아니에요. 왜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수 기반으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사실 4배수 같은 경우도 2를 2개 들어간 거고 8 같은 경우도 들어간 거고, 그죠? 소수가 아닌 애들은 약간 응용적용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수. 소자가 무슨 수? 바탕소자라고 했어요. 근본이 되는 수예요. 자연수 해석이 근본이 되는 수들이기 때문에 2, 5. 3도 있네. 그렇죠? 2, 3, 5. 이거 왜 소수를 안 써요? 해석상 7만 해도 너무 큰 소수라는 거야. 7만 해도 너무 큰 소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11배수, 13배수 절대 안 하겠죠? 그죠? 12배수 같은 경우랑 15배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배수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14배수도 안 해요. 7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2, 3, 5를 제외한 나머지는 잘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7배수를 언급을 하기는 해. 와, 나 진짜 이번에 시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대진고에서 1학년, 그러니까 이번에 기말고사, 그죠? 1학기 기말고사 때 대진고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7배수를 언급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우리 반에 대진고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7배수를 알아두면 좋다. 인터넷에 찾으면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겁해가지고 뭐지? 교육과정을 위반하려고 그러나? 드디어 나오나?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엔 안 내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들 쫓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7배수 해야 돼요? 7배수? 난 자신있게 안 나와. 난 자신있게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7배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황당했죠. 진짜로. 이 7배수 얘는 최소 경시대 이상인 경우에는 안 나와요. 경시대 올림피아드 2급 아니면 아예 안 나옵니다. 물론 왜 그러냐면은 7 곱하기 11 곱하기 13 이 수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의 거듭, 우리 10제곱 쓰잖아요. 10의 거듭 제곱에 제일 가까운 수가 7 이용한 수 중에선 얘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7배수, 11배수, 13배수는 다 1001을 공통으로 사용해서 잡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아니 1000도 아니잖아요. 1001이에요. 그 1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뭘 또 빼고 막 더하고 막 이래야 돼요. 결론은 뭐다? 하지만 그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기 뭐지? 우리 유명한 그죠? 뭐 과고나 영재고, 그쵸? 그 다음에 뭐 4대 자사고라고 불리는 그쵸? 뭐 한하고 민사고 상상고 또 어디 있더라? 용인외고, 그쵸?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안 나옵니다. 걔네도 안 내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겁했지. 설마 내나 왜 알아보라 그러지? 학교에서 왜 알아보라 그러지? 아마 몰라. 수학적인 그 내용상 알아두면은 좋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잠깐만, 설명도 제대로 안 해놓고선 인터넷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럼 외우란 얘기잖아. 근데 그쵸? 아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든가. 그쵸? 근데 굉장히 좀 의미 없는 거. 근데 사실상 고등과정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미안해. 갑자기 뻘소리를 잠깐 좀 해보면은 옛날에 내가 옛날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가슴이 아픈데, 내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학교 교수님이 이런 거요. 자기가 이제 MIT에 이제 포스트 닥터를 간 시절을 얘기를 하는데, 저 외국에서는 한국인이 굉장히 머리 좋은 걸로 되게 좀 많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죠. 수학 잘한다 라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자 중에 한 명도 재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친구 중에 하나도 그죠, 뭐 수능 점수 가지고 이제 영국 약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제고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외국 대학 쪽에 길들이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약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대학교인데 수학을 하는데 굉장하대요. 진짜 굉장하대.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2차 방정식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가 대학교 때 막 나오는데, 이런 걸 암산으로 푸니까 천재냐고. 암산으로 푸니까. 아니 솔직히 이거 우리 중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다 암산하잖아요. 이 정도. 근데 충격적이래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수학을 그렇게 자신 있어 하지 않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신세계가 열렸대요. 거기서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맨날 만점이니까 그냥 다들 막 학교에서 막 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이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수업 시간 때 막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동안 풀라고 줬는데 5분 만에 다 끝내가지고 다 맞으니까 왜 안 해? 라고 했는데, 다 맞은 거 보고서는 천재냐고 막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되게 좀 웃기죠? 너무 황당하게도.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수학을 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랬대요. 약간 좀 마인드 느낌인데, 거기 이제 하얀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왜냐면 질문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질문들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야, 넌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 하고 막 가르쳐 줬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뭔가를 질문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야,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뭐가 중요해? 내가 궁금한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럼 너가 알아서 해.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어땠는지 알아요? 교수님이 물어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인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게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잖아요.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하거든. 진짜 잘해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왜? 완전 기계가 될 정도로 마스터를 해놔요. 근데 뭔가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험 정신. 우리는 딱 봤을 때 어때요? 이거는
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해요. 계산상.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어느 정도 좀 보이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저쪽은 일단 몰라 되든 말든 일단 해봐. 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래서 참 웃기죠. 그 16세기 때. 이야 진짜 유럽 굉장하죠.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해버렸죠. 전 세계를 지배해. 그렇죠. 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다 지배했잖아요. 굉장한 인간들. 그렇죠. 배 하나만 가지고. 와 엄청납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시절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 광활하다는 중국이 하고 있는 건 전부 뭐예요? 전부 자 정치. 그죠? 정치. 자 이쪽만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술과 과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경시했지.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수학자 조립제 조립제법을 만들었나? 몰라. 아무튼 조선시대 수학자 조립제 이 아저씨도 묻혀버리고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자 아무튼 뻘소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수학도 자 왜 맨날 x 플러스 2y는 4야 기억 플러스 2 니은 요게 좀 이러면 안 되나? 그렇죠. 자 그냥 혼자 생각해. 왜 꼭 XY야? 자, 아무튼 그러면은 배수 판정법까지 들어갔으니까 자, 그걸로 문제 간단하게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문제. 자,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레벨 3에 있는 저기 80번 한 번만 잠깐 풀어봅시다. 80번. 자, 간단한 레벨 3라서 레벨 2는 패스했어요.
자, 방법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쵸. 같은 숫자를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그냥 직접적으로 다 세는 거. 그쵸. 어차피 한 자리수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두 자리수에서는 11부터 99까지 9개 나오겠고, 세 자리수 중에서는 둘만 같은 경우랑 세 개 다 같은 경우를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아니면은, 999개 중에서 각 자리 숫자가 다 다른 걸 다 빼도 돼요. 그쵸?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뭔가 찜찜하면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봐서 확신이 들 때까지 정리를 해봐도 돼요. 뭐라 그럴까? 둘만 같은 게 이렇게 같은 것만 지금 쓴 건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죠. 그거 다 한 거지. 맞아, 잘했어. 근데 이거 답 했는데. 괜찮은데. 근데 애초에 이 안에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옮긴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9를 곱한 것 자체가 100의 자리가 0 들어간 걸 배제한 상태라서 지금 우리는 1로 쓴 상태에서 이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총 9가지가 있다. 9 곱하기 9를 생각한 건데 이미 얘가 0 들어가는 경우가 이미 빠져 있어요. 100의 자리. 그래서 여기서 순서 바꾼 거랑은 조금 달라요. 사고 과정상에서. 그러니까 이 둘이 그러니까 케이스를 좀 나눠보면 여기서 단순 세배한 게 아니라 0 세모 세모 말고 세모 0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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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럼 세모 0 세모랑 세모 세모 0 같은 경우에는 세모에서는 어차피 0이 아닌 경우만 들어가니까 또 9가지. 그러면 동그라미는 또 9가지.
그러니까 100일인데 애초에 0이 안 들어가요. 괜찮아. 자, 그래서 미안. 요거 마무리를 좀 잠깐 해볼게요. 오케이. 제일 무식한 거는 일단 첫 번째 같은 숫자가 있는 경우니까 두 자리인 경우, 그래서 두 자리가 같은 숫자로 일단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자리가 같은 숫자로 들어가면 여기는 0부터 9, 아니 1부터 9만 9까지. 그럼 만약에 2가 들어갔다라고 친다면은 얘도 똑같은 거 또 나와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여기서만 9가지가 되겠고, 두 번째 세 자리에 관련된 건데, 세 자리에 관련된 거는 이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다 똑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두 자리만 같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케이스 나눌 수 있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부터 9까지니까 또 9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 그렇죠. 여기서만 또 9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가 또 1부터 9까지니까 9가지. 그럼 여기는 또 한 가지가 되겠죠. 여기 뭐 3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도 3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3을 제외한 0, 1, 2, 3, 4부터 9까지 또 9가지가 또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81가지인가 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9가지 한 가지. 얘는 9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맨 첫 번째 100의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는 0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은 81 3배 243에다가 18 더했으니까 261이다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케이스로 보면 어떻게 하지? 전체에서 그냥 다 빼버린다 라고 친다면 999 중에서 한 자리 다 빼버린다 그러면 9개 빼버리고, 두 자리, 그렇죠? 두 자리 수를 뺀다 그러면 다 다른 거니까 9 곱하기 9, 그렇죠? 두 자리 9 곱하기 9. 왜냐면은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달라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 1부터 9, 9까지. 그럼 얘는 뭐 9를 썼다 그러면 0부터 9. 여기도 9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자리 중에서도 다 다른 걸 뺀다. 그럼 다 다른 걸 뺀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1부터 9, 9까지. 그럼 얘는 또 9까지. 그럼 얘는 8가지. 이렇게 되겠죠. 9, 9, 8.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되는구나. 얼마지? 80에. 여기까지 90 빼주고요. 81에 8배. 648. 그래서 얘 하면은 728. 그래서 여기서 728 뺐으니까 200 뿅. 261. 그렇죠. 그래서 답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전체에서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민스럽군. 고민스러워. 82번은 생략하고요. 레벨 4 문제 중에서 간단하게 레벨 4가 간단은 아닌데 저기 84번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만 할게. 하나만. 딱 하나만. 미안해.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조건이 좀 많아서 그렇지 레벨 4 중에서는 좀 무난한 문제라서
그죠? 이게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청개수 중에서 홀수인 거 딱 반. 그리고 3배수 다 제외하고 5배수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3배수랑 5배수를 다 빼버리면은 두 번 빠지는 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배수 개수 다 빼고 5배수 개수 다 뺀 다음에 15배수 한 번은 좀 더해줘야 됩니다. 자, 힌트를 다시 한번 간다면 전체 홀수 개수에서 3배수인 홀수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5배수인 홀수를 빼버리자. 다 빼버리자. 그럼 3배수 홀수도 빼고 5배수 홀수도 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홀수가 이따만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3배수인 홀수를 빼버리면 이따만큼 빠지죠. 나머지 남죠. 거기서 5배수 홀수를 또 뺄게요. 그렇죠? 5배수 홀수를 또 빼요. 그럼 이것도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고 와, 그러니까 15배수 홀수는 두 번을 빼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15배수 홀수를 몇 개인지 세서 한 번만 더해주면 정리하기는 좀 쉬워질 겁니다. 이게 2로 안 나눠지니까 이상해서 그런 거지. 3의 수가 3을 나눴을 때 수가 하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1을 더하기 0 해서 나눴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걸로 해봤는데 요거는 그냥 다시 했구나. 그러네. 이걸 2로 나누면 2, 6, 3이 돼버리네. 잘했어요. 답이 맞나?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잘했어요. 이게 지금 저거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제일 편해요. 구경.
하나만 해볼게요. 이게 합이 3배수 자체가 어차피 3배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3배수를 그냥 다 빼버리는 게 더 편해. 이게 너무 연교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지. 자, 참고로 3배수 중에서 홀수만이라고 한다면 지금 3배수를 다 구해본다 그랬을 때 1부터 100까지 1000까지 3배수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6배수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3배수에서 6배수의 개수를 뺀 걸로 생각해 주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죠? 왜? 아유, 그래요. 짝수는 다 날아가니까.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5배수 중에서 짝수는 더 빼줘야 되니까 5배수 빼서 짝수인 거는 10배수밖에 없죠. 이거 빼주고 얘도 15배수 중에서 30배수를 빼는 걸로 들어가는 게 낫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계산이 갑자기 급 쉬워집니다. 계산이 급 쉬워져요. 아주 급 쉬워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요것만 하고. 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조금 빡세지. 걔도 재밌지만. 다행이야. 삼배수 홀수는 3배수 전체에서 6배수를 빼버리면 되죠. 왜냐면 홀수 중에서 3배수 빼고 5배수 빼줘야 되는데 3배수인 홀수만 빼야 되니까. 고생했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다들 답 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 보여서 일단 홀수 500개 3배수는 333개. 자, 그러면 그 중에서 333개 중에서 홀수 개수잖아요. 홀수가 짝수보다 많겠죠. 짝수 나오면 홀짝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고 홀수개 나오면 홀수가 한 개 더 많다는 얘기야. 왜냐면 홀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배수는 여기서 1이 자른 거 절반. 그렇죠? 166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사실 뭐 그냥 이 167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5배수는 200개. 그 중에 홀수면 100개만 나오게 되겠고 15배수면은 66개죠. 딱 반토막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500에서 167, 133 얼마야? 200. 잠깐. 난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한 거야? 잠깐만,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아차! 미안해. 아차. 플러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34, 마이너스 234. 500에서 2, 3, 4 뺐으니까 266이구나. 그쵸? 그래서 답이 266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덧셈 조심.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로 들어갈게요. 사실 여기가 거의 끝이에요. 여기가 거의 끝. 오, 지금 못 올라. 자취 보는 사람 없을까? 여기 없나요? 괜찮고요. 오케이.